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영상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 제가 오늘 1차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. 제가 이전 영상들 보니까 말도 되게 빠르고 발음도 좀 안 좋아서 오늘은 이렇게 핀마이크를 사용해서 조금 더 또랑또랑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제가 찾아보니까 올해 시험은 5월 23일 날 예정이 되어 있더라고요. 약 한 2달이 지금 좀 안 남은 시점인데 제가 봤을 때 이 2달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1차 시험의 당락이 갈릴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랑 관련해서 지금 내가 시험에 진입하려고 하는데 지금 아무 베이스가 없는데 시험을 시작하면은 붙을 수 있을까요? 라고 질문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어요.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능해요. 이 말이 노무사 1차 시험이 뭐 2달만 빡세게 한다고 붙을 수 있는 시험이다, 쉬운 시험이다 라는 개념이 아니라 노무사 시험의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특징이 있잖아요. 2차랑은 다르게 일단 객관식 시험이고 평균 60, 그 다음에 40점 꽈락만 없으면은 붙을 수 있는 절대평가 시험이기 때문에 요거에 맞춰서 맞춤형 공부를 하신다라고 하면 합격은 가능해요. 물론 합격을 했을 때 똑같이 합격했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실력은 다를 수 있겠지만 합격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, 그래서 직장인분들이나 아니면은 지금 수험에 진입하셔서 조금 늦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수험에 맞게끔 좀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. 그러려면 조금 더 전략적으로 공부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한 과목 안에서도 자주 그러니까 빈출되는 내용들이 많은 부분을 조금 힘줘서 공부하고, 조금 문제 나오는 확률이 적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을 과감히 제껴가면서 조금 전략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필요하고, 공부 방법에 있어서도 이론을 정말 내가 100% 다 외우고 암기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서 점검하겠다 이게 아니고, 어느 정도 이론이 머리에 들어왔다라고 하면 문제를 풀면서 오히려 역으로 다시 모르는 부분들은 이론으로 넘어가서 찾아보고 공부하고,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. 그거는 제가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은지에 대한 것들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각 과목별로 공부 방식에 대한 것들이나 그런 걸 설명하기 전에 하나 제가 팁을 조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, 제가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모의고사를 보는 거예요. 좀 있으면 이제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신청하는 게 열릴 텐데, 저는 이 모의고사를 꼭 한번 응시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. 왜냐면 저희가 평소에 공부할 때는 한 과목에 대한 것들을 공부하고 또 문제도 풀고 기출문제도 풀고 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지만, 전체 125분 동안 125분의 문제를 OMR까지 체크해가면서 풀어볼 기회가 많지 않아요. 근데 막상 시험에 가보면은 하나씩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하나의 문제지에 125문제가 나오고 125분의 시간이 주어지고 OMR까지 체크를 해야 되다 보니 그런 시험이랑 유사한 환경에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게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. 또 이게 두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, 하나는 시험 점수가 진짜 안 나오면 엄청나게 불안해지면서 각성이 돼요.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. 이게 쉬운 시험이 아니었구나. 만만한 시험이 아니었구나. 라는 것들을 좀 깨닫게 되고, 두 번째로 점수가 좀 잘 나오면 마음의 안정이 되면서 그래, 지금처럼만 내가 공부하면 충분히 붙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효능감이 조금 높아지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제가 이 두 가지를 경험을 해보니까 모의고사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, 이게 작년에 제가 봤던 모의고사, 학원 모의고사인데, 첫 번째 합격예법학원에서 모의고사를 봤을 때는 한 5월 중순이었는데 제가 완벽하게 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을 봤었어요. 그래서 평균이 한 70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이러니까 좀 불안하더라고요. 이 평균 70이 나왔는데 막상 시험에서 내가 조금만 실수하면은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되게 엄청 각성이 돼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됐고, 2차로 봤을 때는 한림법학원에서 시험을 봤는데 이때도 그렇게 점수가 좋진 않았어요. 평균 84점. 근데 이 84점이 그 시험 봤던 사람들 중에 제일 높은 점수였어요. 제가 1등을 했었는데, 이걸 보니까 그래, 평균 84점이면 시험에서 60점 넘는 건 내가 가능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안심이 됐단 말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물론 2번 다 볼 필요는 없겠지만 한 번 정도는 가셔가지고 공부했던 내용들을 점검해보시고 문제 푸는 시간 또 한번 점검해 보시고, 어떤 과목을 내가 먼저 풀 것인지, 그 다음에 시간은 어느 정도 내가 지금 여유가 있는지, 그냥 OMR까지 체크하려고 하면은 과목별로 풀고 체크할지 아니면 전체 풀고 체크할지 이런 식으로 본인의 그런 시험 스타일들도
시뮬레이션 해보고 점검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. 그리고 이 모의고사라는 게 선생님들이 학원가에 계신 선생님들이 올해 조금 잘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문제들을 위주로 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체크하기 되게 좋은 것 같아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래서 저는 모의고사는 꼭 한번 가서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. 다음은 가장 먼저 사회보험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, 저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험법은 인강을 들었고 한림법학원에 계신 이주연 노무사님 강의를 들었어요. 이주연 노무사님 강의가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 어떤 내용에 대해서 막 깊이 있는 설명을 해주시진 않아요. 그래서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해가 없는 분들이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, 중간중간에 그 부분에서 어떤 게 시험에 나오고 어떤 게 이제 빈출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잘 체크를 해주시고, 외워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두 문자를 따가지고 확실히 외우시게끔 팁을 주시기 때문에 시험 공부하시는 데는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. 그래서 뭔가 이 사회보험에 대해서 막 엄청난 이해를 한다기보다는 시험에 필요한 내용들을 짧은 시간에 핵심만 찝어가지고 조금 체크를 해주시는 편이어가지고 되게 수험 적합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사회보험법은 이전에 공부를 하나도 안 하다가 시험 한 달 전에 이제 인강을 들으면서 공부를 했는데, 이건 100% 암기 과목이에요. 100%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너무 일찍 공부를 시작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시점 한 달하고 조금 더 남은 2달이 안 남은 이 시점에 시작하셔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걸 조금 암기하시는데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, 이게 보면은 그 책이었거든요. 공부했던 책이었는데 이렇게 제가 분권을 했어요. 한 권의 책을 갖고 다니기 무거워서. 이게 이제 이론 부분이고 이게 이제 문제풀이 부분인데, 이론 부분을 보시면은 이게 168페이지거든요. 그래서 한 과목이 두께를 한번 보시면은 그렇게 두껍지가 않아요. 그 말은 즉슨 내용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. 근데 이제 많진 않지만 외울 것들이 다 막 여기 다수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과목이 될 수 있는데, 저 같은 경우는 원래 회사에서 사회보험 업무를 조금 했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내용을 조금 외우니까 이게 암기가 좀 빨랐던 것 같은데, 다른 수험생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더라고요. 인강을 들어도 선생님이 뭔가 이 사회보험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기보다는 이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이제 좀 말씀을 해주시다 보니 이게 지금 내가 잘 이해를 하고 있는 건가? 이래서 문제는 풀 수 있나라고 조금 의심이 들 수 있는데, 그런 의심은 버리셔도 돼요. 이게 한번 인강을 듣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해하는 거랑 다르게 또 문제는 풀어지거든요. 그래서 뭔가 깊이 있게 이걸 이해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들을 조금 체크해서 보시는 게 되게 효율적일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사회보험법을 시작하셔도 그렇게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,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사회보험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은 크게 총 6개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, 징수법 관련된 부분, 고용산재, 그 다음에 국민건강, 사회보장기본법 이렇게 6개로 되어 있는데, 요 중에서 국민건강이 제일 나오는 문제 수가 적어요. 그래서 징수, 고용, 산재는 평균적으로 5개에서 6개 정도 문제가 나오고, 사회보장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3, 4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는데, 이 사회보장기본법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둘, 넷, 5개 5장밖에 안 돼요. 이 5장 안에서 3, 4문제가 나오는데 반해 국민이랑 건강은 책 그 범위로 보시면은 훨씬 내용이 많거든요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이게 두께만 보셔도 이게 국민건강 내용인데 이게 사회보장기본법 내용이에요.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범위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60페이지가 되거든요, 이거는. 근데 이건 10페이지밖에 안 돼요. 그러니까 이 내용은 되게 많은데 비해서 여기서 4문제가 나오고 여기서 10페이지에서 3, 4문제가 나와요. 그럼 여러분들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어디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공부를 하시겠어요? 저 같으면 사회보장 기본법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공부를 할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이게 내용도 많기도 하고, 막상 시험 직전 다가오면 다른 과목들, 민법, 노동법, 그 다음에 뭐 선택 과목 등등 이게 본인들이 봐야 될 것들이 많아지니까 어느 하나는 조금 버려야 될 때가 와요. 그러니까 버리면 진짜 안 좋습니다. 다 보면 너무 제일 베스트겠지만 우리가 60점을 넘는 전략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가끔 이제 버려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데, 버릴 때 여러분은 사회보장을 버리시겠어요? 국민건강을 버리시겠어요? 저는 약간 국민건강을 버릴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공부할 때 국민건강은 내용을 막 다 암기하려고 제가 하기보다는 문제를 풀면서 문제에 나왔던 내용들은 외우고 가자
라고 전략을 짰고 나머지 부분은 좀 달려 외우려고 노력을 했거든요. 실제로 시험에서도 국민 건강 문제는 제가 풀었던 문제에서 나왔던 것들은 다 맞췄어요. 그래서 여러분도 공부를 하실 때 좀 내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거를 좀 가름을 타시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 이 사회보험법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한번 보시고 문제를 바로 좀 풀어보시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. 왜냐면 내용만 봤을 때는 되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거든요. 그리고 뭘 외워야 될지를 모르겠고 이걸 다 외우라고 이걸 어떻게 외우지? 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 내가 오늘 고용보험을 공부하겠다라고 하면 고용 쪽 내용을 한번 싹 다 인강을 듣고 내용 기본 정리하신 다음에 문제를 바로 풀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.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이제 그 OX 문제가 있고 뒤쪽에 객관식 문제가 있는데 사실 OX 문제를 다 풀 수 있다라고 하면 객관식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. 왜냐면은 OX 문제로 나와 있는 하나하나의 지문들이 객관식으로 넘어가면 하나하나의 답안지가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게 온지 X인지를 판단할 수 있으면 객관식은 당연히 답안지를 다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OX가 시간이 되시면 꼼꼼하게 조금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이 뒤에 이제 OX 끝나고 나면 실제로 문제 풀어보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를 풀다 보면은 뭐 한 3개는 알겠는데 2개는 모르겠고 이런 식으로 아마 그게 될 거예요. 그렇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문제를 한번 쭉 풀어보시고 그 하나하나의 지문들을 우리 고등학교 때 보면 오답 체크하는 것처럼 예를 들면 첫 번째 문제가 고용보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어요. 그 틀린 답안이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로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라는 게 틀린 지문이었는데 여기 보면 그럼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가 뭔지에 대한 정의가 틀렸다라는 거잖아요. 그럼 그게 어떤 건지 그 정의가 맞는 정의는 뭔지에 대한 것들을 밑에 이제 가피를 하셔가지고 나중에는 시간이 없으면은 그것만 빨리빨리 보는 거예요. 내가 틀렸던 지문들이 뭐였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내가 그 밑에 적어놨던 거. 아, 고용은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자를 여기서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라고 하는구나라는 것들을 정리해 가시면서 하나하나의 지문을 하나하나의 이론과 매칭을 시켜가지고 OX를 좀 판단하면서 공부하시는 게 되게 효율적이고 그래서 앞쪽의 부분이 참 이해가 안 가고 암기가 안 된다고 해서 계속 그걸 암기를 붙잡고 있지 마시고 문제를 풀면서 문제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형광펜으로 칠해가면서 앞쪽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조금 더 문제 푸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해 안 간다고 암기 안 된다고 계속 암기한다고 잡고 있지 마라. 문제를 풀면서 문제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모르는 게 있으면은 그쪽에 다시 가서 찾아보면서 아 이게 자주 문제에 나오는구나 해서 거기서 한번 보고 문제에다가 적어놓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는 게 조금 더 암기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문제를 한번 풀고 나면은 기출문제는 반드시 한번 풀어보세요. 사실 이 문제집에 보면은 그 문제가 몇 년도 에 나왔는지가 써있거든요. 뭐 노무사 2008년, 노무사 2012년 이런 식으로 문제가 언제 몇 년도의 문제인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. 고용이면 딱 고용만 나와 있고 산재면 산재만 나와 있으니까 되게 문제가 쉽게 풀어질 수도 있어요. 근데 막상 기출문제를 보면 기출문제는 한 과목에 여러 가지 그런 범위가 다 섞여가지고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들을 조금 내가 완벽하게 이걸 알고 푸는 건지에 대한 것들을 체크하는 게 기출문제로 좀 가능할 것 같고 다만 기출문제를 푸실 때는 답안을 꼭 재확인을 하셔야 돼요. 왜냐면은 기출문제는 그 당시의 답안으로 그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바뀌었던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문제를 풀어보시고 오답 체크하실 때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최신 문제집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론 내용들을 체크해보시고 오답 노트를 정리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.